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의 그 탑 10 퍼센타일 커널에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랜덤 포레스트만을 사용을 해서 예측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탑 10 퍼센타일에 있는 여러 앙상블 기법과 회귀 기법을 사용을 해서 그 캐글의 점수를 제출해 보려고 해요. 일단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 하고요. 지난 비디오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다스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읽어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시간 데이터들을 모두 다 그 데이터 프레임에 담아줬었는데 이번 비디오에서는 year, month, hour, day of week 저희 피처로 사용할 데이터들만 그 데이터 프레임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도 담아주었고요. 이렇게 컬럼을 추가를 하고 나니까 12개에서 16개로 9개에서 13개로 늘어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연속형 피처와 범주형 피처의 카테고리를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범주형 피처 같은 경우에는 원핫 인코딩으로 바꿔주면은 점수가 높아지는데 좀 더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탑 10 퍼센타일 커널의 그 Q&A를 보니까 그 원핫 인코딩을 해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글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원핫 인코딩을 해봤는데도 그렇게 점수에 큰 영향이 없어서 원핫 인코딩은 하지 않고 일단 특정한 피처들을 선택을 해서 그 이번 그 서브미션의 경진대회에 참여해 볼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한 피처는 season, weather, temp, temp, humidity, year, month, day of week, holiday, working day 이고요. 이 선택된 피처를 그 트레인 데이터 셋에서 가져와서 xtrain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xtest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 주었고요. 레이블 데이터도 가져와서 그 ytrain에 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방식은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의 그 평가 방식은 RMSLE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RMSLE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비디오와 그 지난 비디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지난 비디오를 참고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세 가지 선형 회귀 모델을 그 회귀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해볼 텐데요. 선형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선형 회귀하고 또 최소 제거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고 오래된 회귀형 그 선형 알고리즘이고요. 선형 회귀는 예측과 훈련 세트에 있는 타깃 y 사이의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w와 b를 찾는 그 거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없는 게 장점이지만 모델의 복잡도를 제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선형 회귀 그래프이고요. 이 빨간 점들이 훈련 데이터를 나타내면 그 파란 선이 그 선형 회귀 모델을 나타냅니다. 네, 그럼 이 선형 회귀로 한번 그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정확도를 평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면은 선형 회귀 모델을 일단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 학습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로그를 씌워서 1을 더한 수의 로그를 씌워서 학습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점수를 내보았더니 0.98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리치 모델을 볼 텐데 리치는 회귀를 그 위한 선형 모델이고요. 가중치의 모든 원소가 0에 가깝게 만들어 모든 피처가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모델이래요. 그래서 기울기를 작게 만드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레귤러리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규제라는 거는 그 오버피팅이 되지 않도록 모델을 강제로 제한한다는 의미래요. 그리고 맥스 이터레이션은 그 반복 실행하는 최대 횟수를 의미하는데 3000번까지만 최대 횟수를 넣어 주었고요. 이 알파 값들을 바탕으로 그 이제 최적의 알파 값을 찾을 거예요.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최적의 알파 값을 찾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 최적의 알파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역시 그 지난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그 학습시킬 때와 마찬가지로 1을 더한 값에 로그를 씌운 값을 넣어서 그 레이블
값을 넣어서 학습을 시켰고요. 이 학습시킨 값을 시각화해서 보면은 그 그리드 서치한 값을 시각화해보면 최적의 알파 값은 0.01이 나왔고 맥스 이터레이션은 3000번으로 넣어줬어요. 이때 리치 리그레션의 그 RMSLE 밸류는 0.98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라쏘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쏘 모델은 그 선형 회귀의 규제를 적용하는 대안이라고 해요. 개수를 0에 가깝게 만들려고 하여 이를 L1 규제라고도 하고요. 어떤 개수는 0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완전히 제외하는 피처가 생긴다는 의미래요. 그래서 라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피처 선택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알파의 값의 기본값은 1.0인데 과소적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값을 줄여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드 서치로 역시 그 리치 모델에서 그 최적의 알파 값을 찾았듯이 여기 라쏘 모델에서도 그리드 서치로 알파 값을 찾아보면 네, 똑같이 1을 더한 값에 로그를 씌워서 x트레인과 y트레인 값을 학습시켰고요. 그리고 예측한 값의 그 베스트 값을 찾아서 찍어 보았더니 0.0012125가 그 베스트 알파 값으로 나왔고 그리고 RMSLE 밸류는 0.98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시각화 해보면 그 그리드 서치한 값이 이렇게 되고요. 최적의 알파 값은 0.00115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앙상블 모델인 그 랜덤 포레스트는 지난 비디오에서 그 랜덤 포레스트만을 사용을 해서 예측을 했었는데요. 지난 비디오에서 예측을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N 에스티메이터는 100으로 넣어줬고요. 이때 RMSLE로 평가를 했더니 0.10이 나왔네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부스트 모델을 사용해 볼 텐데 그라디언트 부스트는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묶어 강력한 모델을 만드는 또 다른 앙상블 기법이라고 해요. 회귀와 분류에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랜덤 포레스트와 달리 이진 트리의 오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트리를 만든다고 해요. 무작위성이 없고 강력한 사전 가지치기가 사용되고요. 1개에서 5개의 깊지 않은 트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적게 사용해서 예측이 빠르고 러닝 레이트는 오차를 얼마나 강하게 보정할 것인지를 제어하고 그다음에 n 에스티메이터 값을 너무 키우면 앙상블에 트리가 더 많이 추가되어 그 모델의 복잡도가 커지고 훈련 세트에서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는 많아지지만 이 값이 또 너무 크면은 모델이 복잡해지고 오버피팅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값을 찾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맥스 뎁스는 그 트리의 깊이예요. 그래서 트리의 깊이가 5보다 깊어지지 않게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그라디언트 부스트 팅 리그레서로 지금 학습을 시켜서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0.213이 나왔는데 랜덤 포레스트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왔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랜덤 포레스트로 학습을 시키긴 했었지만 예측을 하긴 했었지만 지난 시간에는 그 윈드 스피드를 보정을 하고 그 윈드 스피드 값도 피처로 넣어줬었는데 이번에는 좀 피처가 달라졌기 때문에 한번 그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랜덤 포레스트로 다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로 모델을 넣어줬고요. X테스트를 넣어서 예측을 해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셋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카운트 값이 이제 생겼는데요. 트레인의 카운트 값하고 테스트 데이터의 카운트 값이 비슷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거를 서브미션 해보도록 하고요. 학습을 시킬 때, 핏을 시킬 때 로그를 씌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지수함수를 씌워서 그 카운트 값을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 서브미션 파일을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서브미션 파일은 0.1064가 나온 그 서브미션 파일이고요. 한번
서브미션 해보도록 할게요. 0. 근데 제가 스코어를 랜덤 포레스트 스코어를 맨 마지막에 그라디언트 부스팅 모델에 있는 스코어를 넣어주게 했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고쳐서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스코어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 네. 스코어 네. 됐고 랜덤 포레스트로 학습을 해서 서브밋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 줄게요. 서브미션 파일을 다시 만들었고요. 0.0163 서브미션 파일을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랜덤 포레스트의 n 에스티메이트를 100으로 준 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메이크 서브미션을 해주면 3251개의 팀 중에 0.38193 점수가 나왔는데 퍼블릭 리더보드에서 보면은 0.38193이 0.38193 몇 점인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위 몇 점 정도, 몇 위 정도 하는지 0.38193 한 123위 정도 한 것 같아요. 0.38193이니까 123위였죠. 123위면은 0.3 전체가 3251이고 123위면은 상위 3% 정도의 점수가 나왔어요. 그 랜덤 포레스트만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별다른 그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고 특정 피처만을 선택을 해서 상위 0.3%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랜덤 포레스트가 아니라 그라디언트 부스팅 모델이 점수가 좀 더 낮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 그라디언트 부스팅 모델을 사용해서 점수를 내보도록 할게요. 모델을 그라디언트 부스팅으로 바꿔서 GBM으로 알리아스를 주었죠. 역시 예측한 값을 보면은 트레인하고 테스트하고 그 결과의 그 시각화 값이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고 그리고 이 값을 바탕으로 서브밋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점수가 0.213이 나왔고요. 0.213이 나온 가장 최근 파일이 이 파일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13 그라디언트 부스팅 모델로 서브밋 됐고 스코어는 네, 0.213 0.21357 데이터로 서브미션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용한 그라디언트 부스팅 모델의 그 파라미터도 같이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점수를 내보았더니 0.38667 0.38667 조금 느린데요.
0.38667이 나왔고요. 38667, 38667. 요 사이네요. 143, 143위로 할게요. 143위로 하면은 3 하면은 네, 이것도 상위 4% 안에는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라디언트 부스팅 모델보다 오히려 이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랜덤 포레스트가 점수가 더 잘 나오네요. 네, 여기까지 케글의 점수를 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그 컴페티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의 순위가 리더보드에 나오는데 이렇게 점수를 확인한 거는 지금 현재 끝난 컴페티션이기 때문에 제 순위를 지난 그 순위로 되짚어 보면서 어느 정도의 순위가 되는지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이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에 있는 이 그 공개된 커널에서는 그 탑 10 퍼센타일이라고 해서 상위 10% 이내에 들 수 있는 그 커널을 사용을 해서 그 컴페티션 경진 대회에 참여해 봤는데 상위 10%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의 이 경진 대회에 참여한 그 비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